안녕하세요, 짱 박사입니다. 오늘은 시황 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무겁게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지수가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을 보였죠. 2020년 들어서 하루에 4% 이상 마이너스 나는 날은 오늘이 처음인 거로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2018년도 저희가 폭락장을 겪었을 때 하루에 마이너스 7%씩 떨어졌던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요. 어,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도 많이 들 정도로 공포감이 많이 몰려오는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하락을 했고 특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졌다라는 거는 시장의 하락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체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수도 지수지만 각 종목의 하락의 강도가 너무나 컸던 하루였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보유하시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많이 고통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뭐 일부 종목, 뭐 기본 종목 몇 개는 장초에 손절을 하고 그래도 끌고 가야 될 종목은 그냥 뭐 비중도 안 줄이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갑니다. 추가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사실 아직 정확히 예상이 안 되는데 뭐 주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하락, 즉 월요일 날의 바닥이 아니라 화요일 혹은 수요일 날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락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화요일 날 얼마나 빠질까라는 대한 두려움도 사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저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주식이 빠졌을 때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때 정말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확실히 바닥을 찍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추가 매수가 잘못되면 계좌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보수적으로 더더욱더 최대한 주가가 끝자락에 갔을 때까지 참고 또 참은 다음에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일단 시장을 봐서는 직전 저점, 즉 이번 하락이 오늘 증시를 보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나스닥 선물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의 자리가 쌍바닥이 아닌 N자형 파동이 나와버리면 어쩔까라는 우려가 조금 생기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는데,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자꾸 이슈화가 된다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을 하고 있는 정부에서의 이 추경의 강도, 즉 위기 극복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면 시장이 원하는 그런 정책과 시장에 대한 니즈를 만족을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추가 하락이 굉장히 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메르스 때 사실은 2조 5천억 정도의 추경을 했었고 한시적 공매도를 차단을 했으며 시장 교란을 하는 테마주 위주의 이런 관련주 매매를 못하게 모천 차단을 하고 외환 안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체크를 해서 시장의 바닥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이 하락 요인은 저도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관련된 이 확산의 속도가 늦춰져야 될 거고 더 이상 이 사망자 수나 증가 속도가 급격히 감소를 해줘야만 지금의 이런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가 다시 대반등을 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저희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괴롭고 힘든 구간 지나고 보면 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제자리 찾을 거라고 믿고 오늘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여파가 중국을 넘어서 주변국으로 크게 확대되며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공포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연휴기간 확진자 수가 대거 증가를 했고, 사망자 수 증가에 더불어 미국 증시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악재가 몰려와 국내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락은 지난 중국 여파로 빠졌던 부분까지 거의 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직전 저점을 이탈할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될 걸로 보여지네요. 사실 지난번 중국의 여파로 빠졌고 지금은 국내 이슈로 빠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일 얼마만큼 빠질지, 그리고 내일 종가 무렵에 시장에서 캔들이 양봉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내일은 시가 회복에 굉장히 좀 저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시가를 회복해 주면 좋은 거고, 시가를 회복을 못 한다면 추가 하락이 우려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회복 여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장고가 10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까지 빠져 있고요. 내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정도 추가 급락이 나오면 토탈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이 나옵니다. 신용융자가 10조를 넘었을 때 보통 마이너스 15%에서 10% 하락이 평균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지금의 추가적인 하락이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 반대로 이 하락의 끝이 여기서 잡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용융자는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려있던 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두 번의 반대 매매로 나오는 신용 리커버드 되는 부분이 지난번 18년도 때도 그랬고요, 19년도 때도 그랬고요. 바닥을 쳤다라고 해서 신용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서 신용이 빠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통상 15%에서 10% 정도 빠졌다라는 거를 돌이켜 본다면 추가적으로 3에서 5% 혹은 여기 언저리가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정부의 추경 부분, 그리고 금리나 카드가 나올지 봐야 되며 그 부분에서 바닥을 잡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일단 시장은 기존 512조의 1년 예산에 플러스 10조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환율 안정이 좀 수반이 돼야 돼요. 현재 환율이 정말로 하늘 모르게 치솟고 있고 금값이 하늘 모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1218 구간에서 오늘 1221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높죠. 이게 안정화가 돼야 돼요. 이게 내려서 1100원대로 다시 들어가는 시점을 우리가 안정화 시점을 잡고 그때 다시 종목들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빨리 보고 종목들 간단하게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잡주 태바주 할 거 없이 전부 다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진짜로 시장이 떨어지면 정말 비싸고 우량한 최고의 종목 아니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자, 시장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8천억 가량 매도가 나왔고요. 프로그램은 3,500억 가량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대형주 위주로의 강력한 매도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방어가 못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풋포지션을 시장에서 하방에다가 베팅을 계속 해왔고요. 하방 베팅이 이제 약해질 거고 이 부분이 콜옵션으로 바뀌는 구간이 곧 있으면 올 겁니다. 그 구간에서 이제 기관의 포지션을 간단하게 보면 기관계도 최근에 풋 포지션으로 갖고 양매수 전략을 했네요. 기관은. 그럼 개인은 풋 다 팔고 콜 옵션에다가 거의 몰빵 수준의 지금 매매를 해왔다. 그렇게 된다면 뭐냐, 지금의 현물 매도하는 부분, 이 현물 매도하는 부분은 개인들 죽으라는 겁니다. 개인들 죽습니다. 이번에 이 물량들 개인들 콜베팅 하다가 이제 콜베팅 한 거 청산을 시키기 위한 강력한 하락 베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털리면, 이게 개인들 다 청산이 되면 그때 지수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변화 이번 주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자, 오늘 일단 시장을 보면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많이 빠졌죠. 아직 바닥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저점 깰 수도 있어요. 이 저점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이 깨지고 이 언저리 지금보다 바닥이 조금 더 아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다면 지금의 60일선이 바닥이 아니라면 120일선 부근에서 분명히 바닥을 잡겠죠. 그럼 기다려 보십시오. 한번 떨어지면 삼성전자를 굉장히 싸게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61선까지 이제는 뺄 걸로 예상이 됩니다. 61선까지 빼서 지난번 저점 부근에서부터 이 120선 사이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 가능성이 있고요. LG전자, 개인적으로 LG전자를 매수를 해서 지금 뭐 마이너스 한 7% 정도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두 번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더 이상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구간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자체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될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수요일 정도, 이 정도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바닥 잡은다면, 그때 이제 총 5번의 매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더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구간이 어디가 되든 바닥을 잡아야겠죠. 바닥을 잡는 걸 보고 분할 매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 자, LG 이노텍은 빼고요. LG 이노텍을 빼고 삼성전기로 바꿀게요. 삼성전기, 삼성발로, 삼성전기로 해서 삼성전기도 굉장히 추세가 견조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을 했죠. 60일선에 다시 닿는다면, 이런 종목이 60일선에 다시 닿는다면 삼성 LG 이노텍이 아니라 삼성전기로 가야죠. 삼성전기. 그다음 삼성 SDI랑 이제 코스피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었던 리딩 회사들이에요. 리딩 회사들. 삼성 SDI 이제 30만원 아래가 와준다면, 30만원 아래가 와준다면 이번에 하락의 정도와 강도를 봤을 때 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면 땡큐다 하고 이제 잡아야 되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그리고 LG화학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일단은 뭐 37만원 받던데 시장의 하락 강도가 어떻게 될지, 일단은 21선 깨면 그때가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21선 깨는 구간이. 그리고 에코프로 PM 거의 대부분 2차전지에 몰려있죠. 에코프로 BM도 이 자리 오면, 이 자리까지 와준다면 72,000원. PNT도 마찬가지예요. 21선 첫 자리까지 와준다면, 그렇다면 CIS도 마찬가지겠죠. 와준다면 전부 다 현재 강한 종목, 그리고 시장 대비 아주 강했던 2차전지 대장주들을 먼저 본다라는 겁니다. 자, PPI. 카페에 PPI를
또 LG전자랑 해서 남기시길래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저도 매매를 했다라고 했죠. 매매를 했다라고 해서 그냥 뭐 부끄럽지만, 네, 부끄럽지만 얼마 크게 매수는 안 했어요. 얼마 크게 매수는 안 했고, 여기에서 한번 수익을 내고 여기서 들어간 부분에서 시초가 올라올 때 팔고, 여기서 70% 팔았습니다. 여기서 비중에 가지고 있는 거에 70%를 팔고 나머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PPI로 내가 베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얘를 살까, 아니면 이 지금의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종목을 살까. 즉 더 좋은 종목이란 뭘까요? 제가 본 더 좋은 종목은 2차전지였기 때문에 종목을 그냥 판 겁니다. 의미 없어요. 네, 가격이랑 그런 거는 의미 없고 그냥 판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예를 들면 매매했던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서울식품 뭐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에서 버는 돈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MVH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해서 뭐 이 짧은 구간이 다 3%막 4% 구간인데,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종목들을 다 잘라낸 거예요. 그냥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삼보 판지, 얘는 다른 계좌로 잡았나 보네요. 종목들의 매매는 뭐 이런저런 종목들 사고 팔고 해서 매매를 또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단기로 들어온 자금 가지고 이제 제가 자를 수 있는 종목은 좀 잘라주고, 네, 갈 수 있는 종목은 좀 가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뭐 종목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대형 포장도 했을 거고, 지어소프트도 했을 거고. 왜냐면 손실난 종목 메꾸려고 보니까 매매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매매 자체가, 수가 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매매를. 근데 이제 이 말을 왜 드리냐면, PPI라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구간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회원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다 잘라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 그 종목이 언제 어느 시점에 올라올지는 몰라요. 근데 어쩔 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종목 교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반대로 LG전자를 안 잘라낸 이유는 워낙 펀더멘탈이 강하잖아요. 우량주잖아요. 시간을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예를 들어서 물렸다 하더라도 시간을 살 수 있어요. 1년이든 2년이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단가만 낮춘다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제 그 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 종목에 있어서.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PPI는 빼고요. 폴더올포는 딱 한 종목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경하이테크 딱 한 종목으로,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수익 중에 4분의 3을 팔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폭 수익 중에는 있으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이너스 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들고 있으면서 이 구간이 온다면 다시 담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렸을 때 이런 좋은 종목이 내려온다면 다시 사보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수익률이 16%가 넘었는데 반대로 그 위에서 샀다면 마이너스 지금 16%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많이 빠졌고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한진칼은 아직도 ING 중인 것 같아요. 얘가 급락을 한다면 이 종목은 사야 되고, 나무가도 지금 추세가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네, 얘도 추세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깨진다면 긴 추세의 흐름에서 긴 추세의 흐름에서 이런 구간에 온다면 2만 원대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워낙 종목이 펀더멘털이 좋은데 싸다라고 보여주고, 코인테크도 2차 전지 후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 지금 하락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툭 깨고는 갈 수 있겠으나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종목들이죠. 자, 대림제지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내일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동방 전일 라이브에서 언급했던 GH, MV, 그 다음에 서울식품, 그리고 동방,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뭐 CJF도 지난주에 다 언급드렸던 종목들이죠. 이쪽 종목들 신선식품 쪽인데 지금 내일 봐야 될 거는 이 포장 쪽. 왜냐면 온라인 쪽으로 이게 파급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대림재지 포장 쪽 종목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대림재지 다날은 이제 결제, 삼보판지, 뭐 태림 포장, 대형 포장 이렇게 해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당분간은 이쪽 섹터가 그나마 시장에 대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힘든 증시인데 어떻게 좀 잘 버티셔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라이브 때도 한번 언급드린 이야기인데 제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 피해 지역, 경북 등 피해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